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보이는 화면이 유튜브 화면 보여주고 있어서 좀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 현장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지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했던 힘안 나는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들 먼저 질문하고 싶은데요, 남들이 하는 소리에 마음에 흔들리지 않으신가요?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저만만 흔들립니다. 네, 뭐 어제도 뭐 그저께도 지난주도 거의 매일같이 저는 완전 그 A형이라서 약간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할까라는 게 되게 신경 쓰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정말 그 하나하나의 말에 정말 신경 쓰이고 또 긴장도 하고 약간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약간 세상에서 많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되는 건가랑도 약간 궁금하기도 해서, 또 특히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많은 비판하는 그 속에서도 이겨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보는 게 되게 좋아합니다. 한 사례로 제가 이분이 오늘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메시입니다. 메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선수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굉장히 과거에 많은 비판과 박해를 받아왔거든요. 왜? 메시는 원래 병으로 갖고 있어요. 어떤 키가 커지지 않는, 정확히 말하면 성장 호르몬이 진짜 많이 안 나오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로 하면 아무래도 몸이 크기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몸이 커져야 뭐 터크를 하더라도 뭐 이길 수 있고, 조금만 더 하늘을 뭐 축구라고 말하면 헤딩을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메시는 어렸을 때부터 당신은 성장 호르몬 많이 안 나오는 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메시는 그 가정이 조금 가난한 가정이거든요. 그래도 그 매월 성장 호르몬 약간 일부러 치료를 받으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 어렸을 때 여러 테스트를 보는데 메시의 인생에 있어서는 빨리 그 시험을 합격해야 약간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왜냐하면 집이 가난해서 그렇게 성장으로 계속해서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13살 때 제대로 뭐 시험에 패스를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클럽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계속 성장 호르몬 받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너는 빨리 축구 선수가 된다는 그 꿈을 포기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집이 가난한데 계속해서 그렇게 집에 부담을 줄 거냐, 그렇게 하면 뭐 우리말로 하면 효도가 아니자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포기하라 했지만 그래도 메시하고 그 가정은 아니다, 이 사람은 정말 축구에서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곧 성공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가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언제나 마라도를 역사상 가장 많이 얻게 되죠.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 이런 생각 많이 갖지 않으신가요? 맞아, 세상에는 남의 비판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닐까? 나는 그런 특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꼭 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의 스토리 통해서 조금 메시와 비교하면 조금 작은 그런 스토리 되겠지만, 그래도 남의 비판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지지 않고 저 나름대로 성공했다라는 스토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파트 2라고 나오는데, 파트 1은 6월 11일 힘만 누릴 때 나눴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유튜브로 6월 11일 희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파트 2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에 가기 전에 이런 꿈을 가지고 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재학쯤에 꼭 한국 유학을 가겠다. 왜냐하면요, 제가 고등학생 때 가정연합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한일 교류회. 네, 한국과 일본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문화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틀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 한 명, 일본 사람 한 명 페어가 돼가지고 이틀 동안 그냥 다니게 하는, 같이 프로그램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도 어떤 한국 사람과 페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였냐고 하면 서로 상대방의 말을 못했어요. 저도 한국 못했고 저쪽에 있는 저와 함께 페어가 됐던 사람도 일본말 하나도 못했거든요. 진짜 서로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보디랑 게시로, 그리고 총이 계속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되니까 커뮤니케이션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게 있어. 야, 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봐 라거나 한국과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봐. 이거 보디랑 게시 정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때 저의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을 갖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는데, 나는 한국어로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저는 컴퓨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한국 유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약간 그런 환경에 되어야 약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꼭 한국 유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긴다. 저는 그 대학교 들어와서 전공이 한국어 아니었어요. 아예 다른 미디어 쪽의 전공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학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수업 끝나자마자 어떤 교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년 봄부터 한국 유학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무조건 시험이 없이 보내겠다. 아마 교환학생으로 가본 적이 있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보통 교환학생으로 간다고 하면 시험으로 봐야 된다. 실력 시험. 그 나라에 가서 언어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면접 보고 인격으로, 성격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거 약간 확인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아무도 지원자가 없었대요. 4학년, 3학년, 2학년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1학년 전혀 한국 못하는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무조건 시험 없이 그냥 보내겠다. 왜 한 명도 교환학생을 안 간다는 게 대학교에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한 명이라도 보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듣고 가야 되겠다. 게다가 그때가 그 한국과 일본 그 레이트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야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저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지마, 못 간다,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너에게는 무리다, 불가능하다. 특히 저는 한국어만이 아니라 영어도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언어 센스가 없잖아, 포기하라. 그래서 또 일본에서는 약간 아마 한국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일본에 이런 문화가 있어요. 대학교는 무조건 4년으로 약간 졸업해야 된다. 5년, 6년 약간 그렇게 길어지면 뭔가 그 학생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휴학하고 유학하겠다고 했더니 휴학한다고? 미쳤어? 왜? 얘가 조금 인생 있어 하나의 약간 데메리? 약간 이런 거 하나의 이상한 과거를 만드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오히려 가지 마. 나중에 언어 조금 제대로 공부하고 가는 게 어떠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일단 유학 자체가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이 아깝지 않냐,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단 한 명만 응원해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보다 1살이 어린 남동생이었어요.
하면 되지. 근데 제대로 물어봤더니 제가 휴학 가고 간다고 했잖아요. 네, 나이가 아까 말했듯이 1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이어서 말했던 말이 그러면 휴학 가고 돌아오면 우리는 같은 학년이네. 그럼 앞으로 존댓말 안 써도 되겠네. 갔다 와! 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응원하는 거 아니겠네. 아무튼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완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뭔가 우연히 아주 재밌는 영화에 만나게 되거든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저는 간절 마인드 아니에요. 정말 남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많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 영화 덕분에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역현 나인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미급이에요. 정말 유명하지도 않고 정말 뭔가 감동적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약간 이게 뭐가 저한테 와닿냐고 하면 여기 있는 주인공은 항상 정말 다른 사람이라면 포기할 만한 그런 약간 어려움 겪게 되거든요. 이거 야구부의 이야기인데, 야구 동아리의 이야기인데 뭔가 시합하는 전날에 그 같은 동아리 팀 멤버들이 뭐 5명 정도 다치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합을 나간다 라거나 조금 여러 가지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다 말해버리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관심 있으시는 분이 좀 검색해가지고 보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 이 영화를 보니까 쉽게 포기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먼저 도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바로 다음날에 교수님에게 가겠다고 해가지고 진짜로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간지 3개월 동안은 지옥이었어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저는 이거입니다. 메뉴판 진짜 무서웠어요. 왜? 라고 생각하시죠? 일단 메뉴판 다 한글이잖아요. 저는 갔을 때 실력은 인사밖에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게야마 타카요시입니다. 이게 저의 실력이 다예요. 다른 언어는 다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도 교수님이 너 같은 한국어 못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봤다. 하는 정도 못됐는데 식당에 갈 때마다 메뉴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써 있는 거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는 제가 2009년 때였는데 스마트폰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휴대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검색해가지고 이미지로 보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항상 메뉴판에 있는 사진으로 보고 주문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사진과 실제는 다르다. 그래서 이건 진짜 이거 맞나 싶어서 항상 시키는데 이거요 라고 해가지고 시키는데 항상 약간 실패했다. 이거 뭐냐? 라고 이렇게 많이 겪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시절에 다른 나라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유학생들을 위한 뭐 한국 수업 같은 거 있었어요. 근데 이 한국 수업은 무슨 언어로 진행되냐? 영어예요. 저는 영어 못합니다. 그럼 이 시간도 정말 지옥이었어요. 못하는 영어로 한국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로 말하면 3개월 지나니까 한국보다 영어가 더 잘해졌어요. 유학생들과 그냥 영어로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과 이야기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전 꿈이 있었잖아요. 제 꿈은 한국어로 대화하기. 3개월 지나니까 느끼는 거예요. 이대로 저는 일본에 돌아가게 되면 영어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한국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이 생활을 진행하면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2가지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국 친구를 많이 만들기.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오세요. 저와 대화 나눠봅시다. 근데 저는 한국 못합니다. 가르쳐주세요. 라고 일본말로 말했어요. 일본 학과 수업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저 친구가 되고 싶어라는 사람 많이 와가지고 감사하게도 많은 형과 누나들이 친구가 돼가지고 저한테 한국어와 일본어 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사진 뭐냐고 하면 저는 뭔가 교과서를 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뭔가
서울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라는 약간 질문하는 그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게 답을 아는 상태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네. 분명히 여기서 500m 정도 직진하고 오른쪽에 끄면 서울역이 있다. 그래서 아는 상태로 물어보는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저 길을 잘 모르겠는데 서울역이 어떻게 가요? 라고 하면 설명해 주시잖아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리스닝 연습하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구나. 그래서 외우면서 어떤 가게 가면 저는 약간 아마 외국인들 다 아실 텐데 약간 스차 발음 같은 게 되게 처음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가격이 아는데 이거 얼마요? 얼마요?라고 물어보면서 5,000원, 만원, 12,000원 약간 이런 그러니까 발음 계속 뭔가 들으면서 약간 연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검은색이 화면에 나와 있을 텐데요. 이건 사고가 아니다. 지금 저의 모습 맞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뭔가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유학 기간에 한국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 수 있게 되었고 뭔가 조금 발표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뭔가 어학원은 다녀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약간 나름대로 한국어에 대해서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하겠죠. 비판도 할 거고 조언도 할 거고 말을 할 텐데 결국에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 자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길을 걷고 싶은지 어떤 목표를 걷고 싶은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도 오늘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을 또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게 바로 문선명 선생님과 한학자 존재님이신데요. 이분들의 자서전, 인생을 보면 와 대박이에요. 한산 비판을 받으면서 살아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자서전 보면서 느꼈던 게 이분은 정말 비판에 이겨내는 왕이다 라고 느끼는 정도로 정말 쉬운 길이 못 가고 계속해서 어려운 길을 가게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많은 뭔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만 공유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1955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바로 서대문 현무소 사건입니다.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1955년에 기성교회 박해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상한 소문으로 인해 위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서대문 현무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건은 3개월 후에 무죄 석방이 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현무소로 잡혀가실 때는 모든 언론과 세상이 시끄럽게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막상 무죄로 불려 나올 때는 신문에 작은 기사 하나만 나와가지고 끝났어요. 이거를 보면서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물론 그 무죄 석방이 되기 전에 또 3개월 동안 선생님도 그 교회도 엄청난 비판과 박해를 계속 받게 되셨죠. 이렇게 억울한 사건이 중심에 계셨던 문선영 선생님께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참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것은 망하고 선한 것은 흥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하늘의 법입니다. 아무리 통감되기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순수하고 참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새 코랑을 자고 갈 때 지나가는 여자들이 눈질을 하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음란한 사이버 교주인이 보기도 역겹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혼나는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더러운 말로 나와 교회를 회론해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정말 크게 강하게 심지어 현무소에 들어가게 될 정도로 공격한다면 저라면 정말 지치고 오열병에 걸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마 인간 불신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문선명 선생님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한 마음이
과연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궁금해져서 계속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네, 헛소문으로 인해 손가락질을 받고 회로받던 아픔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이 나를 몰아세워 산천리 반도에 한몫 서로 자리가 없어도 모두 참아 넘겼지만 그 슬픔 어느 날도 가슴 한쪽에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비바람에 부대끼고 불에 그를 리더라도 절대로 다소 죽는 나무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나뭇가지에도 봄이 되면 새작은 돋는 법입니다. 강한 신념을 마음에 품고 떳떳하게 걸어간다면 세상도 분명히 나를 알아볼 것입니다. 선생님도 역시 아프고 그 아픔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하시네요. 그러나 강한 신념을 마음에 품고 떳떳하게 걸어가다 보면 세상도 분명히 나를 알아줄 것입니다 하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무리 세상에 뭐라고 해도 내가 올바른 방향을,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평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제가 하고 있는 행동 다 맞다 라는 강한 신념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억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 옆에는 항상 한학수 전도님 계셨죠. 한학수 전도님께서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높은 산을 허물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며 넘어야 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해방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성공 이후 인류 구원을 위해 세계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발 한 번 제대로 벗지 못했습니다. 잔부모의 길을 걸으며 우리 부부는 늘 한결 같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효종의 도리를 다하고 평화 세계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노정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당한 이해와 핍박은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여태 정권은 물론이요 일부 종교인들의 준산 모략은 너무도 악의에 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참고 또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참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두 분에게는 늘 목표가 있었고요, 금이 있었고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비판과 박해가 오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잖아요. 성장 과정에서 너는 그렇게 하면 못한다, 도전하지 마, 그런 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당연히 힘도 빠지고 상처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비판은 잘해도 못해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보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저 생각해서 그 메시지만 전달하셔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상으로 힘만 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